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과서 제20쪽 형법의 적용 범위 요거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강의에서 형법의 기본 개념, 두 번째 제형 법정주의를 봤지요. 그러면 세 번째 단원 형법의 적용 범위인데, 이 형법의 적용 범위는 우리 형법은 1953년 9월 18일 법률제 293호로 제정된 현행 형법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되느냐, 시간이죠, 시간. 그래서 첫 번째 시간적 적용 범위입니다. 시간적 적용 범위. 과연 우리 형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되겠느냐? when.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 형법은 또 어디에서 적용될 것인가? 장소, 공간이죠. 대한민국에서만 적용되겠느냐? 아니면 미국에서도 적용되겠느냐? 이것이 두 번째 장소적 적용범위입니다. 장소적 적용범위.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형법은 과연 누구한테, 여기 사람이죠, 사람. 사람. 이 장소가 회원이라면 누구한테 인적 적용범위, 한국인한테만 적용되느냐, 외국인한테 적용되느냐, 후. 그래서 시간, 장소, 사람, 과연 우리 형법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또 어디에서, 또 누구한테 적용되겠느냐, 이것이 형법의 적용범위입니다. 세 번째 단원 형법의 적용범위라고 그랬죠. 적용범위. 자, 그래서 우리 형법의 효력 적용범위입니다. 그러면 이 적용범위에서 시험에 뭐가 나온다? 출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죠. 먼저 시간, 요게 나오죠. 요거 별표 2개. 장소, 가끔씩 나옵니다. 별표 1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좀 더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죠. 먼저 시간과 관계된 거 있잖아요. 세 가지가 있거든. 세 가지. 첫 번째, 우리 형법 제1조입니다. 제1조. 우리 형법이 총 372개 조문인데 우리가 드디어 1조부터 다시 배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한시법이 있어요. 한시법. 그리고 세 번째는 백지형법이 있어요. 백지형법. 그래서 세 가지. 자, 형법 제1조, 두 번째 한시법, 세 번째 백지형법입니다. 1조 한시법, 백지형법. 그래서 우리가 요것들을 갖다가 이제 하나씩 공부해야 되는데, 자, 드디어 우리 1조 형법 제1조 1항하고 2항하고 3항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도 또 출제 포인트를 굳이 따진다면, 자, 뭐가 나온다? 이 1조가 한시법이란 말이야. 1조하고 한시법이야. 특히 뭐가 중요합니까? 한시법이 중요합니다. 한시법. 중요하죠. 자, 그럼 우리가 먼저 1조 한번 봅시다. 그 교과서에 있죠? 20쪽에. 제일 처음에 배울 거 1조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 법률이라 한다. 행위시법주의입니다. 행위시법주의. 범죄와 범죄의 성립과, 범죄가 성립하는가, 또 어떠한 처벌을 할 것인가, 이거 어느 법? 행위시법이에요. 행위시법.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법주의라고 합니다. 구법주의. 구법. 행위시법을 다른 말로 하면 구법이라고 합니다. 구법. 원칙이에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 법률한다. 이걸 우리가 이제 행위시법이라고 해요.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시간이.
요게 구법이고 옛날 법입니다. 요게 신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법은 징역 3년이었는데 신법은 징역 4년이 됐다. 물론 중간에 법률의 변경이 있겠죠. 법률의 변경. 옛날에 구법 시에는 징역 3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법은 징역 4년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불리하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주목, 이거 불리한 법을 소급하고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이거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느 적용한다? 바로 구법, 옛날법, 행위시법 적용합니다. 이 원칙이니까. 아, 그러네. 자, 구법 시에는 형이 3년이었는데 신법 시에 형이 4년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로 적용해야 된다? 구법. 요걸 소급표니까 소급표 금지죠. 아, 구법주의는 소급표 금지입니다. 재형법정주의 원칙처럼 소급표 금지란 말이에요. 소급표 금지. 자, 이에 대해서 1조 2항 볼까요? 자, 1조 2항. 범죄 후, 범죄 후. 내가 살인행위 후 법률이 바뀌어가지고 범죄가 안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할 때는 경한신법 적용한다. 두 번째가 재판시법주의입니다. 예외죠. 원래는 구법주의인데 이거 신법주의, 신법주의. 그래서 우리 1조 2항 봐봐요. 1조 2항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범죄 후 법률을 변경해서 범죄가 안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할 때는 경한신법을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주목. 옛날에는 자, 예를 들면 내가 간통할 때는 간통죄가 범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범죄가 안 된단 말이에요. 행위시는 범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재판시는 범죄가 안 돼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때는 어느 법? 신법. 아, 이거 신법입니다. 신법을 적용, 신법을 소급하는 거죠? 신법. 그래서 나의 간통 사건은 어떻게 끝낸다? 따라서 할까요? 면소 판결. 면소 판결입니다. 무죄 판결하면 틀려요. 면소 판결. 형소법 제 326조에서 면소 판결합니다. 두 번째 봐요. 내가 절도할 때 3년이었는데 중간에 법률이 바뀌었는데 얼마로? 2년으로 다운됐어요. 유력하게 바뀌었잖아요. 경한신법 소급 변경하죠. 그래서 아까 똑같아요. 불리할 때는 금지, 유리할 때는 인정이란 말이에요. 됐죠? 그런데 이건 어떨까요? 자, 주목. 내가 했잖아요. 옛날에 범죄할 때는 징역 3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률이 바뀌었는데 형이 똑같아. 형이 똑같네. 행위시도 3년이고 재판시도 3년이야. 물론 법률이 바뀌었어. 그러면 우리 원칙이 뭡니까? 원칙. 범죄의 성격과 처벌은 행위시법이 한다. 그래서 어느 법칙입니까? 똑같아도 구법입니다. 그러니까 자, 행위시는 3년, 재판시는 3년, 이럴 때는 행위시법. 행위시도 3년, 재판시도 3년. 이거 행위시법이요. 형이 불리하게 바뀌거나 똑같을 때는 원칙이 뭐예요? 구법이죠. 그러니까 행위시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처럼 내가 간통할 때는 범죄가 되는데 지금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내가 절도할 때는 형이 3년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2년으로 다운됐어요. 유리하게 바뀌었죠. 이럴 때는 경한신법의 소급 변경해서 신법을 적용합니다. 신법을. 그리고 지금처럼 간통을 했는데 간통죄가 폐지돼가지고 범죄가 안 되게 됐다. 자, 외워야 됩니다. 따라서 할까요? 면소 판결. 면소 판결 끝냅니다. 무죄 판결하면 틀려요. 자, 그리고 나서 1조 3항 봅시다. 자, 재판 확정 후. 아, 그렇네. 1조 1하고 1은 재판 확정 전이에요. 재판 확정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조 3항은 재판이 끝난 후, 재판 확정 후, 재판이 1심, 2심, 3심에서 재판이 확정됐어요. 재판이 확정됐어요. 재판 확정 후 법률을 변경해서 범죄가 안 되네.
이건 뭐다? 형의 집행만 면제예요. 형의 집행만 면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1조 3항은 뭘까? 주목.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구법 시에 내가 갑이란 사람이 A죄를 범해가지고 1심, 2심, 3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어요. 그러면 나 감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징역 1년이 아니라 징역 3년이 확정됐어요. 그럼 나 감옥살이 3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재판이 확정된 다음에 법률이 변경돼 가지고 뭐야 이거? 범죄가 안 되네. 범죄가 안 돼요. 범죄가 안 된 것보다 일단은 3년 확정된 다음에 징역 1년을 다운됐다고 합시다. 먼저 이거부터 합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A죄를 범해 가지고 1심, 2심, 3심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는데 이제 감옥살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범죄가 법률이 바뀌어가지고 1년 다운됐어요. 아까 봤지요? 3년이었는데 2년 다운됐다. 그럴 때는 경안심법에 소급 변경해서 이거 정의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것은 재판이 확정되기 전 사유고 이것은 재판이 끝난 이후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 주목. 재판이 확정된 후에는 아무리 형이 경하게 바뀌어도 이거 적용 안 합니다. 그대로 확정된 형을 집행한단 말이에요. 함정. 다시 합니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만 경하게 바뀌면 신법을 적용하지. 재판이 완전히 끝나가지고 끝난 다음에 아무리 형이 경하게 바뀌어도 그대로 요 확정된 형을 집행하지. 이거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년 전에 열병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떨까요? 내가 간통죄를 범해가지고 갑이 간통죄를 범해가지고 1심, 2심, 3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폐지했네. 이거요. 그러면 주목. 우리 방금 봤지요? 재판이 확정된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됐다. 그럴 때는 유죄는 유죄지만 형의 집행만 면제합니다. 형의 집행만 면제예요. 그래서 요거 이해하는 것이 시험의 출제 포인트죠. 정리할까요? 정리하고. 구법과 신법, 군법과 시법. 우리가 원칙이 뭡니까? 행시법이요. 이렇게 불리하게 바뀌거나 형이 똑같으면 무조건 구법 적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처럼 유리하게 바뀌거나 범죄가 될 때는 무조건 신법 적용합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나고 나서는 아무리 형이 경하게 바뀌어서도 그대로 옛날법 적용하고 다만 간통죄가 폐지된 것처럼 범죄가 안 될 때는 무슨 판결? 형의 집행만 면제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약간 응용해 볼까요? 그럼 만약에 주목. 행위시와 재판시 법 사이에 무수한 법률 변경이 있어요. 무수한. 그러니까 3년 했다가 1년 했다가 6개월 했다가 2년을 바뀌었어요. 이렇게 행위시와 재판시법 사이에 법률의 무수한 변경. 그러면 행위시법과 재판시법에서 둘 중에 하나 경한 것을 적용하라. 행위시와 재판시법뿐만 아니라 중간시법까지 고려해서 그 중에서 가장 경한 거 6개월. 이거 적용하겠네. 만약에 지문에 행위시와 재판시법 가운데 경한을 적용한다면 틀려요. 뭐까지 고려한다? 중간시법까지 고려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조 이거 있잖아요. 이해하는 거 우리가 여러분 연습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출제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1조를 배웠으면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배운다? 한시법입니다. 자, 우리 인간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시한부지요. 그렇지만 죽음의 날을 갖다가 받아준 사람 우리 뭐라 합니까?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죠. 시한부 인생. 법도 사실 한번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시행시부터 폐지시까지 적용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법들은 있잖아요. 이 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법의 유효기간이 정해진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법이 있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즉 시한부법.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한시법이라고 합니다. 한시법. 그래서 우리가 한시법인데 어렵거든요. 한시법. 일단 우리가 한시법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잠깐만 이거 한번 봅시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구법 있죠. 옛날 법. 행시법이죠. 행시법. 그리고 이거 신법이 있습니다. 신법. 어느 법입니까? 재판시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 신법을 과거에 적용하는 거, 과거를 묻는 거, 우리 뭐라고 합니까? 이걸 소급표라고 한단 말이에요. 소급표. 그래서 소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말해서 X 소급표 금지였죠. X. 이게 바로 재형법정주의 근거기둥이죠. 그런데 주목 아까 봤지만 행위시는 간통죄가 범죄됐는데 나중에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이렇게 유력하게 바뀌었죠. 그럴 때는 소급 인정이죠. 아, 예외적으로 인정이죠. 유리할 때. 불리할 때 금지하면 유리할 때냐.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소급표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소급표는 따라서 할까요? 재형법정주의 시작. 그러니까 재형법정주의에서 나온 것이 소급표란 말이에요. 재형법정주의에서. 그래서 재형법정주의에서 나온 것이 소급표. 자, 과거를 묻는 것이 소급표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다? 재형법정주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목. 구법이 폐지되고 드디어 신법이 만들었어요. 폐지된 구법을 장래에 대해서도 계속 적용하는 거. 장래를 묻는 거 뭐라고 합니까? 추구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소급표와 추구표를 혼동하면 안 돼요. 소급표는 과거를 묻는 것이고 추구표는 장래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추구표는 어디서 나옵니까? 한시법. 그래서 머릿속으로 꼭 생각해요. 소급표는 과거를 묻는 것이다. 추구표는 장래를 묻는 것이다. 소급표는 재형법정주의, 추구표는 한시법. 아, 그래? 자, 신법을 과거에 적용하는 거, 소급표. 자, 폐지된 구법을 장래에 계속 적용하는 거.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추구표. 소급표는 재형법정주의, 추구표는 한시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뭘 공부한다? 한시법. 그래서 교과서 몇 쪽을 볼까요? 교과서 몇 쪽? 자, 22쪽 볼까요? 22쪽. 거기 보면 한시법이 있습니다. 한시법.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한시법을 배우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사실 법은 시행시부터 폐지까지 적용하는데 한시법은 이 법에 유효기간이 정해졌어요. 유효기간이. 공공법이 있다고 합시다. 공공법이 있으면 이 법은 시행시부터 폐지시까지 적용하는데 이 공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일까지 적용된다. 이렇게 법의 유효기간이 딱 정해졌단 말이에요. 이런 걸 한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의 유효기간이 정해진 걸 우리가 보통 협의의 한시법이고 아니다. 서울, 강남에 부동산 투기가 과열됐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임시로 경제특별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시적 경제 사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임시법까지 포함하는 거. 이런 것이 광의 한시법입니다. 그래서 협의의 한시법은 그러니까 이것처럼 지금 유효기간이 정해진 법. 이 광의 한시법은 이러한 협의의 한시법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제 사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임시법도 포함하고 있고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광의의 한시법을 보고 있죠.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재형법정주의가 소급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시법은 소급표가 아니라 추구표지요. 그럼 무슨 말일까? 주목.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갑이란 사람이 자 지금 이 한시법의 유효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이때만 효력이 있어요. 이때만 효력이 있고, 이 12월 말 끝나면 이 법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끝나면 효력 없어요. 이때만 유효하거든요. 이 지나면 효력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2016년 5월 1일 날 이 법을 위반했어요. 행위시는 이 법이 아직 효력이 있잖아요. 행위시는 이 법이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언제 재판한다? 9월 1일 날 재판합니다. 재판도 이 시기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포함되어 있죠. 이것도 유효하단 말이에요. 행위시도 범죄가 되고 재판시도 범죄가 된다. 그러면 한시법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행위시도 유효하고 재판시도 유효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재판을 이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한다? 이때 한다고 가정합시다. 2017년 3월 20일 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7년 3월 20일 날 재판한단 말이에요. 이때는 이 법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 왜? 이미 끝났어요, 유효기간이. 그러면 얘가 범죄할 때는 유효했지만 지금은 재판할 때는 범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이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왜 이 법을 폐지시켰을까? 그래서 이 법은 폐지된 이후에도 계속 효력을 인정한다. 자, 우리 장례를 묻는 거 아까 뭐였어요? 추구표지요? 추구표 인정설입니다. 추구표 인정설. 아니다. 이 법의 효력은 더 이상 인정하면 안 된다. 추구표 부정설이에요. 그럼 우리 분석합시다. 추구표를 인정하면 어때요? 인정하면 폐지된 국법을 장래에 대해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추구표를 부정하면 폐지된 국법을 장래에 적용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것이 피고인 피자한테 유리하겠습니까? 바로 추구표 부정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다수입니다. 정리하자면, 자,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형법과 형사선법을 공부하겠지만, 형법과 형사선법에서는 항상 다수설은 피고인, 피의자한테 유리한 경우입니다. 유리한 게 다수래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추구표 인정설은 처벌한다는 거죠. 추구표 인정설 처벌 안 한다는 거예요. 다수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판례란 말이에요. 판례는 동기설을 취하고 있어요. 동기설. 판례는 동기설? 이 동기설은 뭘까? 과연 옛날에는 이 법이 효력이 있었는데 왜 이 법을 폐지시켰을까? 이 법을 폐지시키는 국회 입법자의 의도가 뭔가? 왜 이 멀쩡한 법을 없앴을까? 왜 폐지시켰을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따라서 할까요? 법적 견해의 변경입니다. 법적 견해 변경. 종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조치로서 이것은 법률 이념이 바뀐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 견해가 바뀐 거다. 이럴 때는 추구표를 부정해요. 추구표를 부정하면 처벌이 안 해. 안 하죠. 따라서 어떻게 끝낸다? 따라서 할까요? 면소 판결입니다. 형소법 326조 면소 판결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때의 특수한 사실관계 변경이다. 즉 정책 변경에 불과하다. 그때의 특수한 사실관계가 바뀐 거다. 사실관계 변경. 이것은 추구표를 인정해서 처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한시법에 대해서 판례는 뭘 취하고 있다? 동기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동기설을 취하는데 동기설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법적 견해 변경. 이 경우는 법률 이데올로기가 바뀌었다. 그래서 추구표를 부정해서 면소 판결. 아니다. 그때의 특수한 사실관계 변경이다. 이것은 추구표를 인정해서 처벌하자. 이건 마찬가지로 내가 정한 게 아니라 판례가 정한 건데, 그럼 도대체 이게 법적 견해 변경하고 사실관계 변경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이걸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법적 결의 변경과 사실관계 변경을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어떤 내용인가. 옛날에 1988년도에 88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태어나지 않는 학생도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88년, 1988년 그때 한국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유럽의 동물 애호단체에서 난리가 났어요. 한국은 개고기를 먹는 야만족이다. 문화행사인 올림픽을 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동물 애호단체에서 올림픽 보이콧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부는 뭐 만들었어요. 자, 올림픽 기간 중에 개고기를 먹거나 판매한 자는 징역 1년을 찬다. 이건 88년 9월 20일부터 88년 10월 10일까지만 적용되는 임시법, 한시법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올림픽 기간만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기간 지나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A는 아주 평상시에 개를 애호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루라도 개고기를 안 먹으면 못 산단 말이에요. 불만이 많겠죠. 왜? 개고기를 먹고 싶어도 먹다 걸리면 벌금 1,000만 원이니까. 그래서 참고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88년 10월 10일 밤 11시 50분에 몰래 개고기를 먹다가 경찰 비한테 들켜서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10분 지나니까 이 법 효력 땡! 없어졌어요. 없어요. 그러면 A가 개고기 먹을 때는 범죄가 됐잖아요. 그러나 10분 지나서는 범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행위시는 범죄가 됐지만 재판시는 범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판례는 뭐가 바뀐 거다? 법률 이념이 바뀐 거죠. 정례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조치로서 법률의 이데올로기가 바뀐 것이다. 이건 법적 개념 변경이다. 따라서 추구표 부정돼서 처벌이 안 하고 면소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건이 뭡니까? 개고기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법적 결의 변경이라면 정책 변경, 그때 특수한 사실관계 변경, 이건 도대체 뭐가 될까?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IMF 금융위기가 있었지요. 대한민국이 부도가 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뭘 만들었나 보면 IMF 때 단란주점 영업시간을 제한해서 밤 12시 넘어서 술 팔다 걸리면 벌금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자, 단란주점 영업시간을 제한해서 이걸 언제까지 적용됩니까? IMF 기간 1998년도부터 2000년 사이만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지나면 이 법은 효력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차차 단란주점 이때쯤에 새벽 4시까지 술 팔다 걸렸단 말이에요. 이 당시는 범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재판하고 지나서 이미 IMF 당에는 지났단 말이에요. 이것은 뭘까? 그때의 특수한 사정 변경, 정책 변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구표를 어떻게 한다? 자,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 단란주점업주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 볼까요? 교과서. 자, 23쪽 봅시다. 23쪽. 3번에 한시법 추구표 있죠? 니은번 봐요. A번 줄 칩시다. 추구표 인정설 시작. 추구표 인정설은 처벌한다는 겁니다. 처벌한다는 거요. 이에 대해서 추구표 인정설은 처벌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판결? 면소 판결입니다. 이에 대해서 판례가 뭡니까? 동기설이란 말이에요. 동기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핵심 판례 봐요. 줄친 부분 1번. 자, 법률 이념의 변천. 이 말 나오면 추구표 부정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줄친 거 봐요.
다른 사정이 붙여라던 그때그때 필요한 이게 바로 그때그때 특수한 사정 정책 변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적 견해 변경은 추구표를 부정해서 면소 판결이지만 정책 변경은 추구표를 인정해서 처벌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넘겨봐요. 넘겨보면 우리가 자 특히 5번 봐요. 개발 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 설치란 말이에요. 개발 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 설치.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처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삭제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책 변경입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어요? 가벌성이 소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은 추구표 인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자, 한시법에서 우리는 시험에 뭐가 나온다? 한시법의 동기설이에요. 동기설에 하면 지금 방금 봤지만 법적 견해 변경은 추구표를 자 볼까요? 동기설 정리합시다. 판례는 동기설입니다. 판례는 동기설에서 법적 견해 변경 있잖아요. 자, 법적 견해 변경. 이것은 추구표를 부정해요. 그래서 면소 판결이야. 그러나 그때 특수한 사실적 변경, 정책 변경. 이 정책 변경은 추구표를 인정해요. 그래서 처벌해요, 처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법적 견해 변경은 종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조치로서 법률 이념이 바뀌란 말이에요. 이념이. 그래서 추구표를 부정해서 면소 판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책 변경은 추구표를 인정해서 처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적 견해 변경 아까 봤죠? 법적 견해 변경 이거 추구표 부정해서 어떻게 합니까? 면소 판결이란 말이에요. 법적 견해 변경. 그러나 우리 정책 변경 추구 변경 처벌하는데 우리 아까 어떤 사건? 개고기 사건. 이건 법적 견해 변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면소 판결이고 정책 변경은 단란주점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지금 봤지만 그린벨트 내 비닐하우스 설치 이것은 정책 변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외운다? 판례 동기설 암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판례 동기설. 교과서 봅시다. 교과서. 자, 24쪽 봐봐요. 24쪽. 5번 봐요. 5번. 거기 바로 개발 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 설치입니다. 이거 추구표 인정입니다. 그래서 끝에 뭐라고 했어요? 가벌성 소멸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만약에 지문에 가벌성 소멸된다. 그럼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자, 드디어 그래서 우리가 어려웠던 한시법 배웠습니다. 한시법에 뭐가 나온다? 동기설 나옵니다. 백지영법. 대부분의 범죄는 자 주목 범죄가 있고 형벌이 있단 말이에요. 형벌. 대부분의 범죄는 범죄가 있고 형벌이 있어요. 범죄 봐요. 살인죄. 사람을 살해한 자 살인죄. 사형 무기 5년. 사형 무기 5년. 이렇게 대부분의 범죄는 범죄도 있고 형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범죄는 범죄 내용이 공백이에요. 형벌만 있어요. 형벌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따라서 할까요? 거기 그 법조문 하나 있죠. 112조. 교과서
24쪽에 그 법조문 중간 밑에 있는 박스 있죠? 자, 중립명령 위반이라는 게 있어요. 외국 간의 교전에 있어서 일본과 중국이 전쟁에 있어서 중립에 관한 명령, 우리가 중립에 관한 명령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것은 실제 일본과 중국이 전쟁에서 발표한단 말이에요. 왜? 나중에 발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립명령을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이거 뭐라고 합니까? 백지연법이라고, 백지연법. 그러니까 외국 간의 교전에 있어서 일본과 중국의 전쟁에 있어서 중립에 관한 명령이 위반하잖아. 그러면 중립에 관한 명령이 있는데 중립에 관한 명령은 도대체 우리가 알아야 몰라, 모르지. 실제 일본과 중국의 전쟁을 했을 때 발표하겠죠. 중립명령 1호, 일본 사람한테 선박 팔지 말아라. 중립명령 2호, 중국 사람한테 비행기 팔지 말아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말 백지란 말이에요. 대신 형벌만 있죠. 형벌만 3년 이하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한다? 백지형법이라고 해요. 원래는 다 범죄도 있고 형벌도 있어야 되는데 범죄는 없고 형벌만 있는 거, 이런 걸 백지형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가 시간적 적용 범위였는데 다시 한번 보면 시간적 적용 범위는 1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1조 1항 범죄의 선입과 처벌은 행위시법 국법입니다. 이게 바로 소고표 금지 원칙이죠. 1조 2항 범죄 후 내가 칼로 찌르는 후 법률이 바뀌어가지고 아예 범죄가 안 되거나 형이 경하게 받겠단 말이에요. 이거 재판시법, 경한시법에 소고표 인정하죠. 그러나 1조 3항 아무리 재판이 확정된 후에 형이 가볍게 받겠어. 주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 확정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만 형의 집행만 면제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나서 한시법. 한시법은 뭐가 중요하다? 추구표. 판례는 뭘 찾고 있습니까? 동기소리죠. 그래서 아까 봤지만 개고기 사건. 이건 법률 이름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된다? 법적 결의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추구표를 부정하지요. 그러니까 가벌성,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벌성 소멸. 무슨 판결? 면소 판결로 끝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아까 단란 주점 영업시간 제한 사건, 이것은 우리가 추구표를 인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단란 주점 영업시간 제한은 추구표를 인정해서 가벌성이 소멸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벌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방금 봤지만 그린벨트 내 비닐하우스 설치, 이것도 추구표 인정이죠. 가벌성 소멸 안 됩니다. 처벌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판례가 있는데 뭐 간단히 보면, 자, 우리 잠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법적 결의 변경 추부정 처벌하죠. 가벌성 소멸 안 돼요. 소멸되죠. 처벌 안 하는데. 개고기 사건과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약효 광고 사건, 약효 광고 사건 시작, 약효 광고한 거. 다음에 자, 폐차 사건. 일단 이런 거 기억하십시오. 폐차 사건. 그리고 자, 청소년 숙박업소, 청소년 숙박업소 출입. 그래서 개고기 사건, 약효 광고, 폐차 사건, 숙박업소. 그러나 우리 정책 변경은 단란 주점 영업시간, 그린벨트 내 비닐하우스 설치, 계엄 포고령. 자, 이런 키워드가 있는데 지금 나중에 또 판례 공부할 때 이런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제목만 그래. 단란 주점, 그린벨트 비닐하우스, 계엄 포고령. 이것들은 추구표 인정해서 처벌합니다. 처벌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좀 쉬었다가 우리가 다음 단계는 뭡니까? 이 장소, 즉 장소적 적용법을 하면 되겠죠. 장소적. 예, 오늘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